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5월 16일 편안한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3,000달러 횡보, 나스닥 전고점까지 5% 남겨두고 있어서 비트코인도 당장에는 더 모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 달 정도 횡보하다 힘없이 빠지는 움직임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스닥이 전고점 회복은 한다고 해도 연준의 고금리 지속되고 트럼프의 관세전쟁 변덕이 심해서 나스닥도 추가 상승시키기에는 당장에는 부담이 되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8만 달러 아래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미국 우량주 비트코인 투자자들 다시 내릴 때 더 사겠다고 현재는 혈안이 되어 있고요. 이더리움 2,500불 다행히 빠르게 안 빠지고 있고, 리플, 솔라나, 도지, 알트코인 하락이 빠릅니다. 특히 미국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킹 사태 나오면서 이더리움 이하의 알트코인들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메스가 60%로 59%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하니까 흥미진진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리플 SEC와 합의안 관련해서 속보가 났고요. 토레스 판사 최종적으로 리플이 정당한 기존 재판 결과 뒤엎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SEC와 리플 합의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SEC는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리플과 새로운 합의를 했고, 벌금을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줄이겠다고 합의를 봤고요. 하지만 토레스 판사 이번 판결문에서 당사자들이 가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민사상 벌금을 대폭 줄이기 위해 극복해야 할 엄청난 부담을 해결하지 못했다, 최종 판결을 취소할 만한 유효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벌금 리플이 다 내라는 거죠. 리플과 SEC는 서로 간 합의하고 토레스 판사가 합의에 승인할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침적 판결을 요청했었는데 토레스 판사 거부를 한 겁니다.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정권 바뀌었다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법원 판결 무시하고 또다시 합의해 오는 등 법원을 물러보는 게 아니냐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리플 SEC 소송 깔끔하게 정리도 토레스 판사 해줬는데 콩고물 미국 법원에 기부라도 조금 해야 된 거 아니냐 압박을 하는 수치입니다. 토레스 판사가 2020년 리플 소송되고 나서 4년간 법적 검토 통해서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났고요. 하지만 리플은 기존에 1억 2,500만 달러 벌금도 아깝다, 더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법적 리스크는 종료되었지만 벌금이 1억 2,500만 달러냐 5천만 달러는 성장하고 있는 리플에게는 타격이 매우 크고요. 리플이 4년간 SEC와 소송 통해서 법률 비용만 2천만 달러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벌금까지 1억 2천만 달러 더 사용하며 리플의 경영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플 주가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5% 빠지면서 3,600원, 3,700원 상승했다가 또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20선 맞고 내려오는 건데, 여기서 120선 제대로 돌파 못하면 리플의 4,000원, 5,000원 재반등은 쉽지가 않고요. 거기에 나스닥 행보에 비트코인도 상승을 못하고 있어서 리플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리스크 있습니다. 리플사도 안 도와주고 있는데 5월 3일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있으니까 투자자들 몰래 10억 개 또 락업 해제를 했습니다. 리플사 2월부터 가격 하락 올 때마다 계속 락업 해제를 하고 있고, 4월 들어서 추가 폭락 더 크게 안 오게 하려고 4월에는 락업 해제를 안 했고요. 그러다가 5월 3일 리플 가격이 3,000원 방어해줄만 하니까 10억 개 락업 해제를 했습니다. 리플이 3,000원 구간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락업 해제를 해버리면 리플 가격이 빠른 상승보다는 박스권 만들어질 가능성이 당장에는 높아 보이죠. 그리고 전체 알트코인 투심의 부정적인 소식 또 났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고객 데이터 해킹 당하면서 해킹범한테 2천만 달러 원화 280억 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빠르게 해킹범들 현상금 걸고 찾고는 있는 중인데,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미 마이너스 7% 내려오면서 코인베이스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복구 및 고객 보상 비용은 최소 2,500억에서 4억 불 5,500억가량 들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올해 2월 바이비트 중국 거래소 해킹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인베이스까지 해킹이 된 건데, 코인베이스 이번 해킹은 임시직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인베이스 해킹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의 하락은 크지가 않았고요. 알트코인 정도 하락을 하는 건데, 2월에 바이비트 해킹 이후 7만 5천 달러까지 무섭게 빠지다가 또다시 10만 달러 회복을 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리스크 정도는
규모는 작은 수준이다 생각을 합니다. 2월 바이비트 해킹은 이더리움 해킹된 규모가 2조 원 넘어갈 정도로 시장 충격이 컸지만 코인베이스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다 볼 수가 있고요. 코인베이스 주가 보면 비록 해킹으로 내려놨지만 피보나치 7869항까지 반등했고 주봉상 200일선도 돌파했다 내려온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에 200일선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또다시 저점 리테이팅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한국국민연금에서는 코인베이스 평단이 70달러로 이미 3배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코인 간에서 중국에 로비 자금 들어온다 루머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연계 미국 소형 회사에서 트럼프 코인에 4천억대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GD 컬처 그룹이라는 회사인데 보통주를 매각해가지고 트럼프 코인을 매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GD 컬처 그룹은 AI 블록체인 기반 AI 솔루션 틱톡커들 지원하는 회사인데 스펙 상장한 회사로 미국 정재계의 로비 자금 통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로 4천억대 로비 자금 들어오니까 트럼프는 중국 관세도 이번 주 145%에서 30% 낮춰주고 중국도 대미 관세 10%로 낮춘 등 중국의 로비가 먹히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셜 트럼프 가격 보면 이미 쌍봉 만들고 또다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보다는 만원대 저점을 한 번 더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대신 만원대 내려오면 2달, 3달 횡보하겠지만 또다시 반등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QQQ 519달러로 540달러 고점까지 5% 겨우 남겨두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중동 3개국 순방 중이고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방문해서 280조 원 AI 협력 강화와 미국 제품 판매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항공사, 군사, 제조 부분에서 플러스로 반등이 좋았고요. 중동에 다수 국가들이 있고 어느 국가가 중요한지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와 인구, 군사력으로만 랭킹을 매겼을 때 어느 나라가 가장 잘 살고 군사력도 강한지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사우디가 경제 규모는 1등입니다. 석유 생산량 글로벌에서 책임을 지고 있죠. 두 번째가 트럼프 방문한 아랍에미리트고 세 번째 핵무기 보유한 이란, 이스라엘 순서이고요. 인구는 이집트나 튀르키예, 터키가 가장 많은데 사우디는 인구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좋은 거죠. 거기에 군사력은 이스라엘이 미국 지원받아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그 다음 사우디, 이란, 튀르키예 순서입니다. 경제력으로는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비슷하지만 군사력에서는 이스라엘, 사우디 비슷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란도 경제 규모나 인구, 군사력 3위로 중동에서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이 꽉 잡고 있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국내 코인 관련해서 황정음씨 회사 돈 42억 코인 투자해서 횡령행으로 재판 났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00% 지분 보유한 가족 법인에서 7억 끌어다가 코인에 투자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1인 법인, 가족 법인이라도 코인 투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하지만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법인 투자 허용이 시작이 되고요. 황정음씨 드라마 자이언트로 좋아하는 연예이기도 했는데 조언을 드린다면 이렇게 회사 돈으로 바로 코인을 투자해서는 안 되고 코인베이스나 마이크셀러 보유한 스테이터지로 간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작코인 투자하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법인 투자 허용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최근 알트 시장 보면 하반기까지 기다려도 무방합니다.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되고 난 다음에 미국 주식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 가능해지고 솔라나, 도지, 리플도 8, 9월에는 ETF 나스닥 상장될 가능성이 현재는 매우 높고요. 그리고 6월 대선 전에 가상화폐 3040 투자 많이 하고 있는 코인 시장에 정치인들 규제 해제해주겠다, 수수료 인하해주겠다 호재 정책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당선될지 거의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호재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좋은 호재라면 27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코인 과세 더 이상 유예가 아니라 완전히 철폐를 해줘야 되는 건데 관건은 업비트나 비성 국내 코인 거대 세력들이 얼마나 정치권에 로비를 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대선 직전에 화끈하게 로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